안녕하십니까. 2020년 1학기에 제가 맡은 과목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입니다. 저는 사회복지학과 김우락입니다. 여러분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는 좀 더 여러분들이 곧 졸업을 하면 사회복지기관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평가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좀 더 개선된 모습을 만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수업 계획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계획서의 순서는 학습 목표, 평가, 평가 방법, 교재, 기타 순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우선 학습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은 좋은 사회복지기관을 만들어가고 역량이 뛰어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여야 합니다.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아이디어 개발과 기획 능력을 함양코자 합니다. 두 번째, 평가 방법으로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주로 하고 문제는 중요한 이론 위주로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평이하고 쉽게 한 서술형을 구성하여 여러분들이 시험에 거부감이 없도록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평가 방법으로는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출석 20%, 과제물 10%, 수업태도 5%, 수업 참여도 5%, 학계 100%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40%, 출석 20%, 과제물 10%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더 세밀하게 수업 태도도 넣고 수업 참여도 넣어서 평가 방법을 조금 다양하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교재는 양정화 교수의 여러분들이 지었던 2018년도에 나온 책 이름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정민사에서 발간하였습니다. 기타 저희 연락처는 010-3589-2219로 하여 주시고 메일은 주소는 kimwo37@한밀.net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의 수업 계획서입니다. 1주차에는 휴강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할 수 없이 휴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맨 뒤에 기말고사에 치기 전 보강주간에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는 과제물로서 대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념 및 의의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그런 주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는 양질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회문제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사회문제의 제반 노출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이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5주차로는 프로그램 대상자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여러분들이 파악하여 이에 맞춤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6주차에는 서비스 대상자의 선정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나이를 하든지 아니면 사회 어느 층을 하든지 각 계층에 다르게 선정하는 방법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에는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이 왜 만들어져야 되고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설정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8부차는 여러분들이 늘 신경 쓰이는 중간고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늘 하듯이 오픈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는 프로그램 세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들은 프로그램의 개요 부분들을 대충 공부하는 부분들이지만 지금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계획서를 수립하여 그 프로그램 자체가 계획서가 양질의 계획서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수업입니다. 10주차에는 프로그램 실행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계획만 세우면 쓸모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이행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알도록 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주차에는 복지기관 관점의 프로그램 모니터링 방법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관에서는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나서 그 위에 전 실시되는 과정들과 실시된 이유들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해서 어떻게 해서 이 프로그램이 좀 더 수준 높은 결과를 만들어졌는가를 모니터하는 방법들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주차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골격을 파악하고 이해를 하는 수업이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사회복지 프로그램 자체가 여러분들이 기획을 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즉 마지막에는 어떻게 평가를 하여 좀 더 나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평가 방법들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주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3주차에는 프로그램의 개선 개념과 방법을 파악하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계획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그거에 의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좋은 점은 그대로 하고 안 좋은 점은 좀 더 개선하여 그러한 방법들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13주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프로포절 작성 기법을 이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를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외부에 응모하는 것도 많을 겁니다. 외부의 기관에 응모를 해서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수탁받을 수 있는 작성하는 방법, 즉 프로포절 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세련된 기법들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15주차에는 사회복지재정지원처의 프로포절 작성 사례별로 공부하여 여러분들이 유능한 사회복지사가 되도록 하는 사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주차에는 특화 프로그램 개발 계획서 사례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계획서를 만드는 것을 사례 위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주 개념으로는 기말고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제1장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념 및 의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이 교과목이라든지 공부의 한 방법은 제일 첫 장이 그 공부의 요지를 개념을 아는 개념과 거기에 따른 의의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으로 모든 책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 처음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념 그리고 그에 따른 의의를 공부하는 제1장 순서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1장의 목차로는 첫 번째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의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즉 학습 목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념을 파악하고 이 파악한 후에는 이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의의를 학습하고 이 학습된 부분들을 가지고 중요성을 논의하는 그러한 학습 목표가 되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잠시 생각해 봅시다 코너입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어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또는 교재 14페이지에 읽어보면서 어원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14페이지로 보면 상단에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프로그램의 어원이 어떤 어원으로 구성되는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 읽으시고 간단하게 파악됐다고 보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로그램의 어원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어원적 의미는 라틴어 프로그램 해인에서 나왔습니다. 이 뜻은 포고 또는 칙령, 라틴 그리스에서 황제가 공고문을 내는 그런 것을 포고라 또는 칙령이라 합니다.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이 라틴어를 두 개로 나누어서 어원을 분리해보면 프로, 즉 before, 사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래프 헤이는 쓰다, 즉 라이트, 쓰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개 합하면 사전에 쓰다 이렇게 어원적 의미가 나오고요. 이것을 요사이 사전적 의미로 하면 여러분 교재에 떠 있다시피 목록, 순서 및 예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프로그램의 어원적 의미와 사전적 의미가 다 포괄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대충 프로그램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념에 있어가지고 그 의미에 대해서 세 군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군데에 있다면 프로그램,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로 구분되어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즉,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설명을 드리면 일정한 기간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과정을 마칠 때까지 요구되는 내용의 선정과 조직, 활동, 목표의 체계, 시설, 자원, 지원체계, 기간 등에 관한 전체적인 계획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자 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넘어오면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 사회복지 조직에서 사회복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의 집합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개발 쪽으로 넘어오면 즉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로 보시면 사회복지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실천적인 활동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모두 요약해서 기억하기 쉽게 할 수 있으면 제일 먼저 프로그램 설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자 좀 더 한 분야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설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까지 설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념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목적이 구체화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거시적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는 다시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나누어 개발되며 그 세부 프로그램들은 또다시 여러 하위 프로그램들로 구분되어 개발됩니다. 즉, 하나의 프로그램은 상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수단이 되고 하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목적이 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모든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전체 사회 프로그램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사회 목적을 실현하는 제반 프로그램 간의 논리적이고 조직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프로그램 구조 혹은 개념도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위치가 좀 더 논리적이고 조직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위치입니다. 이것은 조직과 프로그램의 관리 부분에서 한번 봤습니다. 이 출처는 기영화 선생님의 2001년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조직이 맨 위에 있고요. 그 다음 조직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부 참여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보면 복지활동의 목적과 그 다음 밑에 외부 참여자 복지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체제, 즉 체제 및 발전의 목적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는 위치입니다. 즉 내부 구성원 관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각 복지기관들의 내부 구성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내용이 첫 번째로 나오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수준으로 존재, 세 번째는 장기적인 프로그램과 단기적 활동계획, 네 번째는 위계적 순수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설명은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교재나 이론 중심적인 것보다는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보다는 참여자의 문제 해결 능력의 신장과 사회생활의 적응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다양한 수준으로 존재합니다. 즉, 프로그램은 개별 클라이언트와 그 집단의 요구,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그리고 지도 전략 등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장기적 프로그램과 단기적 활동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 프로그램은 2개 이상의 활동 계획을 논리적으로 포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위계적 순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은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욕구와 이를 충족하기 위한 일반적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클라이언트 만족과 사회 문제 예방을 위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접근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속성입니다. 세 번째로는 적합성입니다. 네 번째로는 포괄성입니다. 다섯 번째는 통합성입니다. 여섯 번째는 공평성 또는 균등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비용의 적절성입니다. 여덟 번째는 가학성입니다. 자, 이제는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에는 접근성 내용과 접근성 장애 요인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이를 필요로 하는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프로그램은 잠재적 클라이언트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기관이나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장애 요인들이 주로 드러납니다. 어떠한 장애 요인들이 있느냐면 서비스 계속 참여자가 감소됩니다. 즉 그러면 참여자가 신규는 계속 늡니다만은 이번 서비스 프로그램에서 참여했다. 다음 또 순차적인 프로세스에 참여를 잘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현상이 장애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심리, 사회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든지 사회적인 문제가 생겨서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비용 부담 문제가 되겠습니다. 비용이 부담이 된다든지 비용이 비싼 데서 접근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공간 시간적 제약과 질 낮은 프로그램 내용들입니다. 프로그램이 질이 낮는다면 클라이언트들은 접근하는데 좀 애로를 느끼고 접근을 잘 하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의 질 높은 프로그램 내용들을 기획하고 편성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속성입니다. 서비스가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유지되도록 위해서는 안정된 워커 클라이언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서비스 전 과정에서 걸쳐 각 클라이언트의 관심과 욕구의 변화에 대한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일련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관에 근무를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클라이언트에 제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편으로 끝난다든지 지그재그가 된다든지 이번에는 이러한 내용들인데 다음에는 그 내용과 연계되는 어떤 지속성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지그재그식의 어떤 서비스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클라이언트는 상당한 혼란을 또는 생소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일련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연결되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적합성입니다. 프로그램은 개개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에 적합하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미혼모를 위한 서비스의 경우 산전보호에서부터 산후진로, 학교교육, 취업, 아기 입양에 이르기까지 적합한 지원이 주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적합성이란 게 무슨 뜻입니까? 적합성은 그때그때 상황과 맞게끔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일률적이고 지속적이고 꾸준함의 적합성과 연결됩니다. 즉 여러분 여기 설명해 드렸듯이 미혼모 부부에 대한 서비스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산전보호에서 산후 아기 출생 후에 진료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고 그때 산전보호와 산후진료는 좀 다를 것입니다. 그때 맞는 진료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의 학교 교육도 맞춰줘야 되고 그 아이가 학교 교육이 끝나면 취업도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 다음에 아기의 또는 입양 문제도 다 그때그때 해결해 줘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적합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또는 적합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음, 네 번째는 포괄성입니다. 부단한 지역사회의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즉, 교육, 의료, 재활, 생활 개선 및 생활 부조 등에 대하여 사정과 개입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사회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면 그 지역사회는 계속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회는 발전적으로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좀 더 나은 쪽으로 발전이 된다면 주민들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문제 해결도 원할 것이고 포괄적인 프로그램 제공도 원할 것입니다. 좀 더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도 원할 것입니다. 예, 지역사회가 변하게 되면 교육 문제, 의료 문제, 재활 문제, 생활 개선 문제, 생활 부조에 대해서 다양한 욕구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러분들은 클라이언트에 또는 지역사회에 제공이 되었습니다. 자, 일하게 돼서 문제에 대해서 사정도 하고 개입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지난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복지 실천론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사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은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성입니다. 여러분들 지역사회가 이분화되어 있다면 분열되어 있다면 상당한 국가의 문제점이 아마갈 것입니다.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대로 고소득층은 고소득층대로 또는 중간층은 중간층대로에 다 계층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차별 없이 대하여 사회통합을 유지하도록 사회복지기관들이 기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여를 위해서는 서비스를 저소득층 차별 없이 서비스를 통합하고 서비스를 개선하여 지역사회에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